서산 공군부대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땅값이 지난해보다 7%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폭이 커졌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당진 지역 사과 농가 5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3개 시군 22개 농가의 배와 사과밭에서 확인된 가운데 과수 화상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우리 지역 출마 예정자와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서산시장 선거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파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산 공군부대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초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A 중사는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이틀 뒤 2달여간의 창원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18일 창원 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7%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폭이 커졌지만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네, 충남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딘지 또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딘지 정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8층짜리 빌딩입니다. 상점이 밀집한 문화거리의 중심인데다 맞은편에 고속버스 터미널과 백화점이 있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충남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상업지역으로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092만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반면에 가장 싼 곳은 보령시 미산면에 있는 한 농림지역 묘지로 1제곱미터당 288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의 평균 땅값은 1제곱미터당 29,403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원가량 올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7%로 지난해보다 높았지만 전국 광역시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유는 작년도 정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개별 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7.23%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자금의 증가로 토지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남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산시입니다.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지하철 1호선 탕정역 개통 등 교통망 발달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아산시의 개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69,215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올랐습니다. 이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청양군과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한 천안시 서북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땅값이 가장 적은 폭으로 오른 지역은 당진시로 4.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진시는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대전 당진 고속도로, 그다음에 성문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등의 어떤 개발 요인으로 2000년대 중후반까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미 높은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해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의료보험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나 각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달 31일 충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아산 6명, 천안 3명, 그리고 서산과 태안, 금산에서 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50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 54만여 명 가운데 48%가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0.3%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1,434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중에 사망이 9건, 중증 이상 반응이 1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9건이며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경증 사례입니다. 당진에서도 처음으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충남 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과 아산, 당진 등 도내 3개 시군 22개 농가에서 재배하는 배와 사과밭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지난 1월 6.1헥타르에서 5월 초 9.3헥타르, 5월 말에는 15.4헥타르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 가운데 85%는 배 재배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올 봄 평균 기온이 높았던 영향으로 대체로 6월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해 땅에 묻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며 발견 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처럼 충남 지역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예산군이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방제 약재를 지원합니다. 공급 대상은 사전 방제 약재를 신청한 관내 사과와 배 농가 1000여 곳입니다. 농가에서는 4차 방제 약재를 공급받는 즉시 뿌려야 하며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기계와 작업복 등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우리 지역의 출마 예정자와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산시장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산은 진보 진영의 수성이냐 아니면 보수 진영의 탈환이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역대 서산시장 선거는 보수 진영이 우세했습니다. 9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6차례, 진보 정당 후보가 3차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엔 접전 양상입니다. 보수가 4차례, 진보가 3차례 이기며 균형추가 엇비슷해진 상황. 어느 진영도 내년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현재 도전장을 내밀 인물은 9명 정도가 거론됩니다. 충남방송이 이들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맹정호 서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됩니다. 한기남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임재간 서산시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겠다면서도 향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4명. 이완섭 전 서산시장,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 김택준 전 서산경찰서장, 유광곤 전 서산시 의원입니다. 같은 당 조규선 전 서산시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선 신현웅 충남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 간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 서산의 경우 초선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100%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표심을 좌우할 지역 현안으론 서산 민항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환경 안전 문제 등이 꼽힙니다. 또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과 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 지역에서 열리는 특산물 축제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서산시는 팔봉산 감자축제와 서산 육종마늘 축제를 비대면 축제로 전환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산시 농식품유통과 장경덕 마케팅 팀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산시 농식품유통과 마케팅 팀장 장경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팔봉산 감자축제와 서산 육종 마늘축제를 비대면 축제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축제가 취소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도 컸을 것 같은데요. 올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축제를 개최하면 8만여 명이 방문해 주셨고 약 7억 원어치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축제들을 개최하지 못해 농산물 판로가 막혀 농가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네, 올해 이 축제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내용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서산시가 대표적 지역 축제인 팔봉산 감자축제와 서산 육종마늘 축제를 비대면 축제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 농협,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가 협의를 통해 다각적 판매 기법 도입에 뜻을 모았는데요. 서산시는 마늘, 감자, 양파 등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승차 판매 및 라이브 커머스, 각종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판매 일정이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오는 6월 22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한 구매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팔봉산 감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온라인 구매층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월과 7월 중에 중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서 마늘, 감자, 양파, 품목 위주로 비대면 승차 판매 특판전을 개최하고 공용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TV 홈쇼핑 판매와 우체국 쇼핑몰, 서산 뜨레 등과 연계한 온라인 할인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대도시 유통 매장과 식품기업 판매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 지역의 특산물 축제가 농가들에서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로 중에 하나였을 텐데 올해는 또 비대면 축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판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농산물의 대량 판매를 위해 서울, 대전, 성남, 고양 등 대도시 농협물류센터 7개소에서 농특산물 특판전을 추진하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6월 중 서산 육종마늘을 대량 공급하기로 했으며 현재 전국 240개소 소규모 마트에 서산 육종마늘이 입점 판매 중이며 6월 중순부터는 햇마늘 약 5,000접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는 대신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판매 축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많은 농가가 판매 부진 및 판로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 농특산물은 기후나 토질 등 재배의 호조건에 재배 농가들의 정성이 더해져 그 우수성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어려운 시기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서산에 오셔서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구경도 많이 하시고 덤으로 서산의 넉넉한 인심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농식품유통과 장경덕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한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조 씨는 중학생 A군과 상담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피해 학생 6명에게 17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 씨는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 학생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남 세종 대전 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대전의 초중 일반고에서는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충남 세종 대전 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한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밀학급에 2,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를 한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반을 유도해 밀집도를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충남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초등학교 가운데 20곳에 45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 배치했고 계약 기간은 지난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입니다. 하지만 45명 중 2.2%만 과밀학급을 분반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4명의 기간제 교사는 기초학력 협력 수업, 방과 후 기초학력 수업 등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인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수용할 빈 교실이 확보돼야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투입한 만큼 교실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며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1교실 2교사제로 정규 수업에서 느린 학습자 지도를 하고 있다며 학생의 수업 부진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들이 본래 취지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씁쓸하다며 1교실 2교사제 역시 오히려 교실의 밀집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다음 달 수업 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에 착수합니다. 초중고교에서 한 반의 학생 수가 몇 명이 적절한지 제시될 전망인데 연구 보고서는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 군비행장 민항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충남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토 균형 발전과 타 공항에 비해 적은 비용, 충분한 수요 등을 이유로 서산 민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달 충남 민항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곧 고시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혹시 네. 아난탈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난탈로요? 무슨 줄임말인가요? 네, 줄임말은 아니고요. 네. 핀란드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인데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 얘기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남 고흥군이 최근에 선정됐는데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도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익히고 또 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름이 꿈꾸는 예술터라고 하잖아요. 네. 자, 이름처럼 꿈꾸듯 예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